미라콤 INC와 함께하는 생방송 웨비나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네, 홍영기 마스터 PM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옆에 홍영기 마스터 PM님 모시고 이 미라콤 솔루션 도입을 동안 스마트 팩토리 구현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미라콤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 그 기술 동향 또는 어떤 그 추세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어떤 활동 부분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품으로 이제 녹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적 요인에 대한 또 연구 또 어떤 가이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기술 전문가 역할을 맡고 있고요. 실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축하고 또 실행하기 위한 단계에서 현장 또는 본사에서 활동하는 이제 PM들을 지원하는 이제 마스터 PM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미라콤의 MES를 적용한 사례 이 내용인데 시청자분들께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앞 시간에서 상당히 이제 주옥 같은 이제 정리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실제 적용에 대한 또는 도입에 대한 어떤 검토부터 실행에까지 또 성공 열쇠에 대해서 다뤄진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했고 구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과 또 잘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은 이런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에 또 이게 배치가 돼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솔직히 제일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 사례는 벤치마킹을 하고 실패 사례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거는 이제 그런 실패는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핵심 내용 기억하면서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PM님 시작해 주시죠. 네. 예. 저는 요번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 구축에 대한 이제 사례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하고 있는 상당한 이제 기술적 요소도 많고 그 중에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기구현되어 있는 솔루션도 상당히 다양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미라콤은 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 어떤 연결성을 제공하는 어떤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MS를 통한 어떤 구현 사례를 통해서 확장성을 이제 제시하고자 해서 본 시간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진행될 이제 순서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앞전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기술적 요인들이 이제 중복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한 어떤 각 산업군별로 도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진화 모델에 대해서 추상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연구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미라콤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MS 영역에서의 플랫폼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MS 플랫폼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S에 대한 어떤 주된 어떤 기능, 업무 베이스의 기능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저희가 사전에 이제 설명드린 MS를 기반으로 요번에는 산업군별로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 웨비나를 통해서는 화학업종에 대한 이제 구축 사례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이제 전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좀 전반적인 이제 업종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저희 미라콤에서 구축한
그 사이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도전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MS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 디지털 트윈을 위한 어떤 저희가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이제 기술적인 어떤 동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선진 이제 리서치사에 대한 어떤 정보와 뭐 이제 미라콤 자체적인 어떤 분석도 있겠지만 좀 어떤 정보의 이제 객관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 또는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M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제조 활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IT 인프라 부분들, 품질 관리 영역들, 그리고 MS 영역 또는 자동화 영역, 그다음 PDM 영역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제 PLM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IoT 이제 파스, 뭐 쉬운 말로 이제 IoT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영역, 그리고 협동 로봇, 그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 환경에서 사람이 직접적인 어떤 투입을 또는 어떤 제어를 실제 사람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환경적인 요소하고 안전적인 요소 부분에서의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중요성 부분,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물류에 대한 어떤 반송을 위해서 무인 자동화를 위한 AGV 또는 자율 운전을 위한 AMR과 같은 어떤 기술, 그리고 스마트 태그 또는 이제 RFID 등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핵심 적용 기술로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각 산업군별로 보면은 이런 어떤 핵심적인 그 6가지 종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6가지 어떤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화 산업군 또 그리고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산업군 영역에서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 핵심 요소를 대부분 도입해서 발전해 나가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화학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 좀 한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케미칼, 이제 화학 산업 쪽에서는 특히 IoT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좀 강화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식음료 쪽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 산업 영역과 어떤 배치 산업 또는 수동 인력이 필요한 어떤 포장에 대한 어떤 작업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 도입이 약간 이제 더디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부분,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연구 도입이 가장 높고 식음료 쪽이 조금 낮은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진화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뭐 이런 어떤 개념적인 요소가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 간의 이해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 엔터티를 이제 자동화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라는 거죠. 엔터티라고 하면은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ERP, PLM, 뭐 또 MS, 그리고 하위에 뭐 설비 이제 계계들, 이런 어떤 장치 요소들이 이제 제어되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된 그런 어떤 상황을 저희는 이제 엔터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엔터티들을 연결하는 그런 커넥티비티를 이제 가져가는 부분,
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되어 있는 어떤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개개의 엔터티들이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고 이제 관리되는, 또 하나라고 이제 표현은 이제 중앙에 이제 모은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런 영역으로 IT적인 어떤 요소, IoT적인 요소의 데이터에 대한 연결성과 데이터에 대한 통합성을 이런 부분을 이제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화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는 이제 양계 측면으로 이제 진화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동화 영역을 보면은 실제 이제 필드 영역에서 컨트롤 영역, 그리고 팩토리,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레벨 이제 구성을 갖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전개로 봤을 때 각각에 대한 어떤 업무 자동화 또는 각 레벨에서의 어떤 효율화 측면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연결성을 그리고 고도화하고 효율화를 해나가는 부분을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구조로 이제 진화를 해서 아까 그 엔터티들이 수평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어를 하고 활용하고 가치를 어떤 창조하는 그런 지능화와 어떤 자율화 영역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점을 이제 요약해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설명드린 엔티티들이 CPS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CPS를 통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정보가 PLM, 뭐 시뮬레이션, ERP, MS 또는 생산 운영과 어떤 유지보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의 체계로 가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진화 모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라콤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플랫폼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전개 방식에 맞게 저희도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 이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살펴보면요.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MES 플랫폼. 이제 MES 내에서는 뭐 제품명을 말씀드리겠는데, 넥스플랜트 이제 MS 플러스, 그다음에 FMB, MC 이런 어떤 영역을 이제 커버를 하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oT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그 IoT 이제 구성물들을 보면은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 다양할 겁니다. 그다음에 컨트롤러, 설비들,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엮는 그 IoT 서비스를 해서 브라이틱스 IoT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송 어떤 자동화를 위한 어떤 이제 MCS, 그 넥스플랜트 MCS 또는 AI 분석을 위한 브라이틱스 AI 이런 솔루션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 정보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해서 넥스플랜트 PLM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자산 어떤 관리를 위해서 그 ERP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셉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플랫폼 하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위한 어떤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그 디지털 트윈 부분이 활용되는 부분이 어떤 이제 설비에 대한 어떤 원격 운영, 원격 제어 요쪽 영역과 어떤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특화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군 또는 장비업체, 식음료 각종 이제 산업군에 이제 특화된 디지털 트윈 작업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MS 아까 그 스마트 팩토리
그 플랫폼의 중심을 이제 차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MS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 이제 MS 이제 플랫폼은 이제 그 중앙에 이제 그림상에 좌측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MS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그 모여진 어떤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는 이제 FMB 영역, 그 다음에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시스템 간의 또는 각 모듈 간의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이제 101, 그 다음에 이제 설비에서의 어떤 공장 내에서의 각종 설비하고 뭐 유틸리티를 묶기 위한 어떤 제어하기 위한 MC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플랜트 이제 저희 이제 MS 이제 플러스를 보면은 크게 이제 플랫폼과 이제 서비스 모듈, 그 특히 저희는 이제 그 수백 개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얻어진 이제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녹아낸 업종별 UX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C 부분을 또 하나 더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반도체 어떤 산업 분야에 정형화된 그리고 그 세미 뭐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인터페이스 부분과 그 난 SECS 잼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OPC 유의를 통한 어떤 PLC 제어를 위한 그런 내용을 커버하는 어떤 그 자동 제어 영역, 데이터 수집 영역을 커버하는 어떤 솔루션을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MS 플러스 내에 업무별로 이제 좀 기능을 모듈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MS가 갖춰야 될 기능들은 저희가 메사에서 표준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11대 모듈을 참고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제 필수 모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이나 어떤 공정관리 중심의 어떤 기본으로 제공해야 될 어떤 모듈 부분과 선택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MS를 도입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전체 모듈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기도 하고 지금과 같이 그 기본 모듈을 먼저 장착해서 생산에 대한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그 후에 확장된 모듈로서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본 모듈하고 이제 확장 모듈을 전반적으로 뭐 다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입에 대한 또는 어떤 사전 진단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기업이 어떤 처한 어떤 사항 그리고 인력적인 어떤 상황 이런 리소스적인 요소를 보고 기본 모듈 장착 후에 확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 확장 모듈들은 어떤 고도화에 대한 어떤 범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 섹션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MS 이제 구축 사례 부분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반도체 산업군에서 이제 가장 또 핵심 부분은 실제 이제 팹이죠. 이제 프론트에 대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그 제조를 관장하고 있는 전공정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팩토리의 뭐 거의 최고 수준에 오른 단계까지 와 있지만 이제 반도체 이제 후공정,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면은 뭐 테스트 또는 후조립, 또 패키징 요쪽 영역을 이제 저희가 반도체 후공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 이제 구축 사례는 이제 후공정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이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관리 시스템을 위한 MS가 구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설비 또는 후공정 뭐 조립 설비를 위한 설비와의 어떤 데이터 수집, 그리고 자동으로 설비에 대한 테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 EAP, 아까 얘기한 MC가 구축되었고요. 또 그리고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율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EMS, 이제 QMS가 이제 구축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고객이죠. 대고객을 위한 어떤 그 인증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제품이 테스트되고 어떤 패키징되고 이제 고객에게 다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항상 이제 고객사의 그 요구는 계속적으로 더 고난이도의 어떤 제어에 대한 요구, 추적에 대한 요구, 데이터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공정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앙점을 두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연적으로 공정을 셋업하고 데이터를 제어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구축된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전자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번 사례는 이제 태양광 제조기업. 태양광 제조기업. 요즘에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친환경 어떤 제품 그 요구에 대한 니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태양광 제조기업에 대한 이제 모듈 라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구축 사례입니다. 실제로 전체 이제 뭐 하단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라인이 모듈 라인은 인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의 설비 제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MS에 대한 구축, 자동화, 그러니까 설비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중요한 정보에서의 제어 부분이 들어갔고요. 이런 전반적인 그 인라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 하에서 구축된 시스템은 뭐 향후에 공장에 대한 확산 때 그대로 이제 공장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동차 부품 영역인데요. 자동차 영역에서는 뭐 이제 완성품도 있고 어떤 부품 조립 부분도 있겠는데요. 오늘 가져온 사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해당되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타이어 제조 기업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뒀던 것은 타이어에 대한 어떤 추적, 생산 과정에서의 추적도 있고, 최종적으로 고객한테 납품되었을 때, 인도되었을 때에 본인이 구매하고 사용한 타이어에 대한 어떤 추적, 그런 어떤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바코드를 이제 사용한 어떤 추적 강화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성형 공정은 어떤 배치에 대한 어떤 관리 공정이라고 하면은 가류 이후부터는 전부 이제 인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컨베이어 방식으로 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인라인에서 이제 움직일 때는 부착된 이제 바코드를 통해서 제어되고 이제 그 자동 검사 또 뭐 수동 검사가 진행되고 실제 물류 창고로 적재되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로 이제 적용이 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라인에서 이제 물류 흐름이 중단되면 실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비전, 그 아까 바코드를 이제 부착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비전에 대한 어떤 인식률을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기구축
후에 그 인식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영역으로 강화되는,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설비에 대한 효율을 약 0.6%, 그 다음에 직행률을 0.5%, 또 선입 선출에 대한 어떤 준수율을 10% 이상 향상시킨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미칼 이제 산업 쪽인데요. 이제 반도체 또는 이제 전자 관련된 이제 초순도 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이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근간이 되는 MES 플랫폼을 사용해서 배치 생산을 통한 이제 그 공정 관리, 제조,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된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이쪽에서는 공정이 프로세스 산업에 대한 어떤 영역과 연속에 대한 어떤 관리 영역, 또 배치 관리에 대한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연속 생산 영역에서는 설비 연계 기반으로 제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배치성 또는 고객에게 포장돼서 나가는 영역에서는 이제 바코드 기반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상호간의 트래킹을 이제 저희 이제 강화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트 이제 화학 소재 이제 산업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베이스로 기존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수집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수집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제 리얼타임 데이터를 다시 MES 레벨에서 취합해서 제어하고 제어 부분 또는 설비 보존하고 연계하는 이런 영역으로 이제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 쪽인데요. 식품 쪽도 이제 프로세스 산업과 이제 디스크리트 어떤 공정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구축한 사례는 이제 그 앞단, 이제 프로세스 산업에 가까운 영역에서의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좀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하단에서 보시겠지만 배전, 추출, 농축, 동결, 건조 이 개개 공정별로 관리된 부분을 통합 운전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어떤 구성을 하였고, 생산 어떤 그 설비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통합 운전 부분을 축으로 이 두 가지를 향후에 어떤 자동 운전과 연계되도록 하는 어떤 준비 과정을 이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니즈를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상당히 이제 많은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향후에 이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또는 자동 제어하고 그다음에 AI 분석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됐기 때문에 넥스트 단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넥스트는 결국에 어떤 효율화된 자동 운전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약 부분인데요. 제약 쪽은 상당히 이제 관리 포인트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SOP 기반으로 레시피를 관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 절차대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남겨지는 모든 정보들이 그 EBR, 그 제조 기록소에 남아서 보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OP에 대한 관리, 절차에 대한 관리, 기록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표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영역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설비에 대한 어떤 자동화 영역보다는 프로세스적인 어떤 관리 요소, 절차에 대한 관리 요소를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 사례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모든 업체들이 그 제조업체들이 이제 MES 또는 자동화, 또 데이터 수집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심을 두고 MES를 이제 구축을 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의 뭐 첫 스타트를 진행했다라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MES에서 도입되어 있는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 자동화도 연계하고 또 통합 관제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원격에 대한 어떤 진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엔터티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각각의 엔터티들이 활용해서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으로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은 MS 플랫폼, 지금 구축되어 있는 어떤 MS 플랫폼 하에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무인 자동화에 대한 어떤 개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투입 처리, 그리고 뭐 창고에서의 어떤 자동화 영역, 공정에서 효율적인 자동화 영역, 물류 반송에 대한 영역, 그런 부분이 무인 자동화로서의 어떤 영역으로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 공정, 설비, 최적 제어에 대한 어떤 영역으로 이제 활용되고, 이것이 가장 이제 또 피드백이 돼서 다시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좀 긴 시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기 PM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PM 잠시 후에 네.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